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를 마무리한 K리그 1이 다시 리그로 돌아옵니다. 이번 경기는 동아시안컵 이전 치러지는 마지막 경기거든요. 때문에 각 팀들이 휴식기 전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반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절실할 거예요. 주중 주말 스케줄을 반복하다가 모처럼 일주일 텀으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어떤 변수가 있을지 볼만찬이 22라운드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는 이적한 선수들이 그러네요. 데뷔전을 치른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선수들을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경기 오후 6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울산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열린 울산과 수원의 가장 최근 맞대결에선 수원이 홈에서 1대0 승리를 했습니다. 선두 울산의 리그 12경기 연속 무패를 끝냈는데요. 그날 경기는 이병근 감독의 수원 사령탑 데뷔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좋았을 때네. 좋았습니다. 5월에 열린 6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하면서 반등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 슈퍼매치에서 패한 뒤 패, 무패. 결론적으로 5월 17일 김천전 승리 이후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7월 들어서 끈끈함, 투쟁심이 생겼다는 평가가 있지만 버티기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인천전, 대구전, 포항전에서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최근 8경기에서 무승을 하면서 넣은 골이 3골에 불과합니다. 와. 공격력이 참 좀 심각한 상황이고 야심차게 영입한 덴마크 공격수죠. 그로닝이 사실상 전력 외로 분류된 상황에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네. K리그2에서 검증된 안병준을 영입했지만 2경기 연속 교체로만 쓰이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김건희도 과정은 좋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지금 제 몫을 하는 건 그나마 막내 공격수인 오영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병준도 그렇고 일본 윙어 마나부도 그렇고 보강을 하긴 했지만 팀이 점점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주간의 휴식기를 맞이하기 전 이 울산전이 반등의 모먼텀이 되기를 수원은 바랄 것 같고 물론 울산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울산은 2014년 11월 이후 수원과의 리그 홈 맞대결에서 7년 넘게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 주전 라이트백 김태환의 발목 부상, 최근 에이스로 거듭난 엄원상의 골반 문제, 그리고 바코와 아마노의 폼 하락과 같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최근 6경기에서 왜 2승밖에 하지 못했는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울산도 시원한 승리를 통해 반전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올 시즌 컨셉을 보면 울산이 경기를 주도하고 골문을 두드리고 수원이 거칠게 버티는 양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겠죠. 결국은 수원이 울산의 공격을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입장에선 이런 흐름에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선 한 방이 필요한데요. 2경기 연속골을 넣은 레오나르도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강원전, 대구전에서 나온 장면이지만 잠깐의 틈만 보여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란 점을 증명을 했습니다. 울산이 마크 코스타와 계약을 조기에 끝내고 헝가리 공격수인 마틴 아담을 영입을 했습니다. 정말 외모만 보면 네. 거의 복서에 가까운. 뭐 마피아, 대장장 이런 별명도 나오던데 이 선수가 12일 화요일까지 입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뷔전을 치를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수원에서는 안병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병근 감독은 지난 포항전에 하프타임에 4명을 싹 교체를 했거든요. 네. 이때 투입된 선수 중에 한 명이 안병준이었고 이게 안병준의 첫 선발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3경기면 이제 적응할 때가 됐죠. 적응할 때 됐습니다. 네, 누적 경고 퇴장 징계 씻고 돌아온 미드필더 정호진도 출격 대기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승하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 같습니다. 저도요. 울산도 안 좋긴 한데 수원이 더 안 좋다는 점에서 울산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FA컵 포함해서 3연승을 달리던 전북이 지난 인천전에서 2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대2로 비기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실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게 뭐냐? 홈 성적이에요. 계속 나오죠, 얘기가. 네. 전북이 올 시즌 리그 한정 홈에서 단 2승밖에 없거든요. 깨질 듯 깨지지 않는 흐름이 자칫 징크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인천전에서는 정말 묘하게 꼬이면서 동점을 허용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홈에서 경기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전북 입장에서는 이게 묘한 부담감을 안고 치르는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네. 전북은 일단 일루첸코가 빠져나가면서 구스타보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9월에 조규성 선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구스타보 주전, 일루첸코 백업 구도였잖아요. 네. 그래도 후반 막판에 이제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지면서 체력적인 부분을 세이브 해줬단 말이죠. 구스타보가 이제는 홀로 최전방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구스타보는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뒤에 인천전에서는 뭐 페널티킥 실축을 포함해서 무려 5개의 유효 슈팅을 날리고도 득점에 실패했거든요. 물론 김동원 선수의 선방 돋보였지만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불운일지 아니면 정말 결정력 부족이었는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지난 경기 경미한 부상으로 제외됐던 류재문이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로 복귀할 전망이고요. 부상으로 팀 K리그에서도 제외됐던 홍정호는 아직도 좀 여파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 출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있는 쿠니모토의 공백은 김진규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연패를 포함해서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성남은 강등 열차를 탄 모습이에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 포백을 사용하는 성남은 지난 제주전에 다시 3백 카드로 전환했지만 그마저도 잘 먹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경기력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승점을 쌓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그나마 지금 성남이 기대할 만한 선수 누구냐? 밀로스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성남의 공격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입한 밀로스는 지난 제주전에서 멀티골을 쏘아올리면서 리그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심동훈 선수도 그랬고 밀로스까지 영입된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데 바꿔 말하면 기존 자원들이 그만큼 부진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남은 이미 권한규 선수가 복귀전을 치르면서 수비 옵션이 늘었고 미드필드 김민혁이 누적 경고에서 돌아옵니다. 이종호도 한 템포를 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준비를 했고요. 이런 기존 선수들이 얼마만큼 잘해주느냐. 성남 입장에서는 꺼낼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총출동시킬 수 있다는 경기에서 이번 경기 좀 기대를 하겠지만 상대가 전북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전북이 성남에 무척 강했어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특히 전북에게 반등을 만들어주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난해 6월에는 부진하던 구스타보가 4골을 올리면서 흐름을 바꿨고요. 시즌 첫 맞대결이었죠. 그 경기에서는 역시 부진의 허덕이는 일루첸코가 멀티골을 올렸거든요. 전북 입장에서는 이 성남을 상대로 이 홈부진의 흐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클 거예요. 네. 전북에서는 성남을 상대로 총 5골을 넣은 구스타보, 그리고 성남에서는 그나마 위협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밀로스를 이날의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전주의 홈 기운이 신경이 쓰이기는 한데 상대가 성남입니다. 네, 저도 전북 승하겠습니다. 김진수가 있는 한 어느 정도 경기력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인천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떠난 무고사 얘기로 경기 프리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인천에서 인천과 김천이, 그때 인천이 킹천이었고 김천도 킹천이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쳐서 무고사의 선제골로 인천이 1대0 승리를 했습니다. 김천은 무고사가 빗셀고베로 이적하기 전 득점한 8개 팀 중 한 팀입니다. 네, 조성환 감독은 이용재 톱, 아길라르 제로톱과 같은 전술을 실험하면서 무고사 지우기에 한창인데요. 수원 삼성과 수원 FC전에선 연속해서 무득점하면서 좀 답답했는데 전북전에서 2골, 그것도 먼저 2골을 허용한 뒤 따라잡는 2골을 넣었습니다. 현재 자원 안에서 변화를 줘야 한다는 점에선 전북전 후반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르난데스가 기존 선수들과 아무래도 발을 맞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겉도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네, 움직임 자체는 가벼워 보였고 몸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성환 감독 축구에서는 전방에서 싸워주고 부딪혀주는 전방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에르난데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북전에서 교체 출전한 이명주가 선발로 돌아와서 지원 사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의 공격을 세로로 세등분했을 때 저는 오른쪽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김성민, 올해 신인인데요. 데뷔 3경기 만에 전북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유스인 대공고 출신이고 늦은 콜업으로 인한 마음고생도 있었다고 하고 올 시즌 기회가 통 돌아오지 않았고,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선수인데 빠른 발, 투쟁심, 중거리 슈팅과 같은 능력을 10분 발휘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난 전북전 보니까 골을 넣은 두 선수 김보섭과 김성민, 그리고 3백과 골키퍼까지 싹 다 김씨더라고요. 예, 작년에 이름이 석으로 끝나는 선수가 많아서 뭐 석트리오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오재석, 붙여서 오반석, 그렇죠. 김광석. 네. 최근에 김씨 지분이 부쩍 높습니다. 예, 찐 김천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선 김천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경기는 김천 대 김천의 맞대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찐 김천을 보면 김태환 감독은 최근 김지현, 조규성, 권창훈 이 3톱으로 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 6골을 넣었는데요. 조규성도 강원전에서 4경기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그렇죠. 예, 주요 선수들이 말년 휴가를 앞둔 시점에 실마리를 뒤늦게 찾은 느낌입니다. 또 다른 희소식이 있다면 부상자들의 복귀입니다. 수비수 박지수와 미드필더 고승범이 오, 고승범 크네. 고승범 드디어 돌아옵니다. 팀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주장이자 주장 센터백인 정승현이 누적 경고로 빠지는 건 김천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 두 선수가 돌아오면 조금 더 베스트에 가까운 전력으로 인천전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주목할 선수는 김천 조규성 하겠습니다.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최근 2경기에서 유효슛이 각각 2개와 3개 날카로움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인천은 골키퍼 김동원 하겠습니다. 지난 전북전에서 페널티 포함 7개의 선방을 기록했고요. 김천과의 첫 맞대결에서도 5개를 선방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뒷받침한 기억이 있습니다. 조규성과 김동원의 대결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예측해보죠. 김천 승하겠습니다. 홈 김천은 다릅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인천의 기세가 좀 오른 만큼 김천 원정에서도 이어진다면 무승부가 공평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강원의 경기입니다. 수원FC는 개막 후 최고의 흐름입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정말 기적 같은 대역전 드라마 4대3 쓰면서 지긋지긋했던 서울 징크스까지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창단 후 첫 서울전 승리였다고 하죠. 수원FC는 최근 6경기 5승 1무의 놀라운 기세를 이어가며 12개 팀 중에 가장 좋은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에 있어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데 홈에서는 유독 많이 먹고 많이 먹는 양상의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왑 스코어라고 할 수 있는 4대3 경기가 모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나왔는데 수원FC는 올 시즌 홈에서 23골을 넣고 21골을 내줬습니다. 경기당 평균 4.4골을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경기장 가면 4골은 보고 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상대가 강원이잖아요. 그래서 초난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강원의 공격력 수원FC 못지 않습니다. 4경기에서 무려 10골을 기록 중입니다. 김대원, 양현준, 좌우 날개, 폭발적인 스피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 발샤가 연착륙하면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강원식 역습 축구가 완성 단계에 올라섰지만 수비는 다소 불안한 상황이에요. 네. 4경기에서 6골을 내줬습니다. 3백이 다소 좀 불안하고 서민우가 빠져나갈 때 이 균열이 좀 나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강원도 많이 먹고 많이 넣는 만큼 아마 굉장히 재밌는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FC는 일단 정동호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정동호의 부상이 전술적으로 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김도균 감독이 현재 가장 선호하는 중앙수비 조합이 김건웅 신세계거든요. 근데 정동호가 빠지면서 신세계가 오른쪽 측면으로 다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수원FC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아마 그래서 지난 서울전과 비슷한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원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중원의 핵이죠. 한국영이 11일부터 본 훈련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복귀를 했었지만 부상 재발로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을 들여 복귀를 준비했는데 훈련을 시작한 지는 좀 돼요. 근데 본 훈련 합류까지는 텀이 좀 제법 길었거든요. 이제 본 훈련에 합류한 만큼 최용수 감독도 복귀 시점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수원FC전 출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양 팀의 상성을 보면 수원FC가 절대 우위입니다. 지난 시즌 2승 1무로 패가 없었고요.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뒀거든요. 수원FC의 시즌 첫 승리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해야 되는 가운데 수원FC는 다시 홈 경기 득점을 가동한 캐스파크의 왕이죠. 이승우에 당연히 시선이 가고요. 강원은 최근 2경기에서 2골 5도움 기록 중인 김대원을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수원FC로 하겠습니다. 난타전이라면 역시 수원FC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는데요. 최용수 감독이 난타전을 피하고 한번 꼴 것 같습니다. 한 1대1 내지는 0대0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5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5경기 연속 무승의 서울, 12경기 연속 무패의 대구가 맞붙습니다. 서울 시즌 초 7경기 연속 무승에 이어서 시즌 2번째 5경기 이상 못 이기는 흐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수원FC전에선 2골차 리드를 따라잡혀서 역전패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그날 경기를 마치고 서울 팬들의 정신 차려라는 외침은 서울의 현실을 나타냅니다. 대구는 구단 역대 최다 연속 무패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골을 넣어도 비기고 선제골 먹혀도 비기고 최근 4연무입니다. 승리한 경기와 패배한 경기를 합쳐도 무승부에 못 미칩니다.
무승부가 많다는 건 걸리지만 어쨌거나 지지 않는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마 감독이 짧은 시간 동안 팀을 단단하게 만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구가 무승부 11번으로 이 부문 1위거든요. 서울은 8번 비겨서 공동 3위입니다. 서울도 많이 비겼네요. 많이 비겼습니다. 네. 최근 5번의 두 팀의 맞대결 중 3번이 비겼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경기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예측하고 끝낼 수 없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경기의 포인트는 데뷔전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은 일류첸코 영입을 12일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북에서 꾸준히 경기에 나서다 온 만큼 곧바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로 꼽고 가겠습니다. 일류첸코는 지난 6일 전북 유니폼 입고 상암 원정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로 뛰었는데요. 열흘 만에 이번에 서울 라커룸에 들어가서 서울 유니폼을 입고 익숙한 10번이 아닌 90번, 이제 90년생이라서 90번을 택했는데 90번을 달고 이제 뛰게 됩니다. 일류첸코는 2019년 포항 입단 직후 홈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거든요. 상암 데뷔전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그리고 포항 시절 영원의 파트너였던 팔로세비치와 다시 어떤 호흡을 보일지. 넌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알았어. 네, 갈게라고 했죠. 아닉스 감독이 정통 스트라이커 없이 전술을 꾸렸는데 일류체코비치가 얼마나 빠르게 녹아들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페냐 데뷔전이 유력합니다. 7월 초에 이미 입국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적 발급 동의서가 좀 뒤늦게, 대구가 지난 라운드를 9일 토요일에 치렀는데 하루 뒤인 10일 일요일에야 넘어왔다고 합니다. 8일 정도에만 왔었어도 뛸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하는 그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날 경기에서 이제 세징야와 알콩달콩 경기를 직관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등록이 완료된 만큼 서울전에는 나설 수 있습니다. 내부 반응은 좋습니다. 처음에 영상으로 접했을 때도 빠른데? 라는 인상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고요. 계약 만료로 떠난 라마스 공백을 잘 메워주리라 이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썰 살짝 드리면 네. 페냐 선수는 라마스랑 재계약을 안 한다고 일찌감치 방침을 정하고 1월에 이미 영입을 확정 지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대구가 오랫동안 공들이고 지켜봤던 선수니까 좀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브라질 출신의 가마 감독의 구상은 당연히 브라질 트리오죠. 제카, 세징야, 페냐, 제세페 트리오의 동시 기용인데 제세페 세징야는 지금 종아리 부상에서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이후 훈련을 보고 출전을 결정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불투명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는 홍정훈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여전히 엔트리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만큼 조진우 선수가 다시 한번 김진혁, 정태욱과 3백 짝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은 현재 스쿼드에서 추가 부상자는 없지만 수원FC전에선 수비에 워낙 큰 문제가 도드라진 만큼 센터백 쪽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맞대결은 박동진과 조진우의 세레머니 대결입니다. 만약 두 선수가 골을 넣는다면 신명나는 세레머니를 펼칠 건데요. 이 세레머니 스카이 스포츠 생중계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확률상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대구 경기는 무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주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대구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같은 시각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제주전입니다. 포항은 지난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신진호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 승리하면서 시즌 첫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내용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3연승 과정 동안 득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유효 슈팅이 2경기 연속 9개를 기록했거든요. 포항은 유효 슈팅이 경기당 평균 4.67개로 리그 1위 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항은 이번 경기에서 지난 수원전에서 목에 담이 생겨 뛰지 못했던 허영준이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허영준 최근 최고의 폼을 보여줬잖아요. 그만큼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비 쪽에는 균열이 좀 있습니다. 수비의 핵이죠. 박승욱이 누적 경고로 뛰지 못합니다. 아마 이 자리는 신광훈 혹은 김용환 카드로 메울 전망입니다. 제주는 1무 4패, 최근 4경기 부진에 빠졌었잖아요. 지난 성남전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일단 무승을 끊었다는 게 포인트인데 경기력에서는 다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제주 특유의 끈끈함이 약간 엷터졌다는 느낌 좀 있거든요. 제르소가 공격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주민규의 득점포가 3경기째 잠잠하고 있고요. 수비는 여전히 정훈, 정우재 두 왼쪽 라인의 부재가 확실히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두 선수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포항전 출격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부상을 오랫동안 뛰지 못했던 베테랑 구자철이 지난 성남전에서 복귀를 한 만큼 구자철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포지션을 두고 여러 옵션으로 활용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두 팀은 지난 2월이었죠. 첫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3대0 완승을 거뒀지만 전체
전체적으로 두 팀의 맞대결 결과를 보면 굉장히 팽팽했거든요. 최근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로 우려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포항 홈에서도 1승 1무 1패였어요. 그러니까 양팀 감독이 그만큼 촘촘한 축구를 펼친다는 점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포항은 홈에서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무척 강했고, 반면 제주는 원정에서 득점력은 좋지만 오히려 수비가 실점이 많다는 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날 포항의 키플레이어는 허용준. 수원전에 빠지기 전까지 3경기에서 2골 3도무 이런 놀라운 기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 기세가 한 경기 쉬었지만 이어갈 수 있을지 보고 싶고요. 제주에서는 김봉수, 의외일 수도 있지만 김봉수가 K리그 데뷔한 이래로 총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그중에 2개가 포항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이런 의외의 상성이 사실 이어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게 이번 경기에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모 프로그램에서 제주 선수들이 이제 해신탕을 얻어 먹었습니다. 네,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보고 싶습니다. 먹고 싶네요. 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양팀 최근 결과 흐름을 봤더니 이번에 무승부 타이밍이더라고요. 네, 저는 포항 승하겠는데요. 김기동 감독이 4연승 노래를 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룰 것 같습니다. 순수 중학생 아마추어 풋살러를 위한 축제 5대5 게토레이 H컵 풋살 토너먼트 2022. 지난달 부산 예선에 이어 지난 9일 경기 시흥시에서 열린 시흥 예선도 성료했습니다. 제가 직접 시흥 HM 풋살파크로 달려가서 햇빛 샤워 실컷 맞고 왔는데요. 제 조카뻘인 중학생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에너지도 얻고 돌아왔습니다. 시흥에 있는 HM 풋살파크는 풋살 시설 중에서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기로 유명한데요. 일단 대회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규모에 압도를 당했고 공동 주최사인 HNS의 풍부한 노하우에서 비롯된 빈틈없는 대회 운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대학 동아리 축구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선수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런 일은 결코 없었고요. 우승팀인 평택 서부 감독님께서는 완벽하다는 표현까지 써주셨습니다. 학생들은 뭐니 해도 게토레이를 원 없이 먹어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대회는 시흥 HM 풋살파크의 큰 규모에 맞게 다른 예선보다 많은 32개 팀이 참가를 해서 자웅을 겨뤘습니다. 시흥은행 중 A, 동방2, 금쪽이, 평택 서부, 신성한 독수리 파령제, 삼본, 부인, 날도FC, 풋보라이 FS, 안산 주니어 등등 32개 팀이 참가해 줬습니다. 챔피언스리그처럼 조별리그를 치러서 상위 2개 팀이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전을 통과한 8개 팀은 자동으로 전국 챔피언십 출전 자격을 얻었는데요. 평택 서부, 백옷중, 이현재, 아인, 신성한 독수리 파령제, 대흥중, 은계FC, 풋보라이 FS, U15 이렇게 8팀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싱겁잖아요. 그 다음 본격적인 우승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뒤늦게 장학금의 존재를 알게 된 학생들은 지친 몸으로도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결승에선 평택 서부와 백옷중이 올라서 평택 서부가 3대1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고요. 3, 4위전에선 이현재 FC가 승리하면서 3위를 거뒀습니다. 우승팀엔 100만원, 준우승팀엔 50만원, 3위팀엔 3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고 MVP를 차지한 백옷중의 송은혁 학생에겐 트로피와 디오션 리조트 상품권이 전달이 됐습니다. 부산 예선을 통과한 FCK, 동아중, 하이타 패밀리, 정무야 기달려 이렇게 4팀을 포함해 벌써 전국대회에 나설 12개의 팀이 결정났는데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나머지 12팀은 16일 동대문에서 열릴 서울 예선과 전주 완산점에서 열릴 전주 예선, 그리고 23일 천안 신방점에서 열릴 천안 예선에서 각각 4팀씩 뽑습니다. 서울 예선과 전주 예선 참가 신청은 좀 마감이 됐고요. 천안 신방점도 마감 직전이라고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4개 팀은 9월 24일 시흥에서 열릴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사실상의 왕중왕전을 치르게 됩니다. 서울, 전주, 천안 예선에서도 저희 볼만찬 기자들이 함께하겠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된 H컵 풋살 토너먼트는 스포츠조선과 HNS가 공동 주최했고요. 파트너사로는 게토레이, 롯데칠성, 국민채용진흥공단, 디오션 리조트, 가히 코리아테크, 신성델타테크, 나쏘, 포천 인삼영농조합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